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DSBA 연구실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이상민입니다. 제가 이 DSBA의 PISR로 준비한 논문은 셀프 레그라는 논문으로 불리는 언제 검색을 해야 되고, 언제 생성을 해야 되고, 언제 LLM 스스로 기준을 설정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지 셀프 리플렉션을 할 수 있도록 어, 레그 방법론을 제안한 논문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오늘 발표 목차는 Introduction, Method, Experiment, Conclusion 순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먼저 짧게 요약을 하자면 이 셀프 레그라는 논문은 레그 상황에서 LLM 스스로 리트리버, 즉 검색을 결정을 하고 생성문에 대한 크리틱, 비평을 진행하는 방법론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네, 다음은 인트로덕션, 이 논문의 연구 배경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레그라고 불리우는 이 방법론의 풀네임은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고요. 이 방법론의 목적은 생성이 특화된 파라메틱한 LLM, 우리가 아는 챗GPT 같은 LLM에 외부 논리즈를 결합을 해서 답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리트리버는 논 파라메틱의 장점인 외부 논리즈를 참조를 해서 사실에 가까운 정보를 검색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 제너레이터는 파라메트릭의 장점이 라지 코퍼스 학습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답변이 생성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구조를 이제 결합한 것이 이제 레그의 어떤 구조이자 목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이 레그의 구조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이 레그는 커리에 적합한 아웃풋을 생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 스텝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걸 이제 리트리벌, 어그멘테이션, 제너레이션 이 세 가지 스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첫 번째 스텝은 리트리벌 단계입니다. 리트리벌 단계의 인풋과 아웃풋은 사용자 커리가 들어왔을 때 놀리지 베이스에서 어떤 검색대 n개의 패세지를 추출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어그멘테이션은 어, 커리와 1단계에서 추출한 리트리브드 텍스트를 인풋으로 넣고 어떤 어그먼티드 커리를 이제 생성을 하는 것이 어그멘테이션 단계입니다. 즉, 이 제너레이터의 인풋이 될 수 있는 이 커리를 좀 더 목적이 뚜렷하고 아니면 품질이 좋은 상태로 만들기 위함이 이 두 번째 스텝의 단계이고요. 세 번째 스텝인 이 제너레이션에서는 이 2단계에서 변환한 어그먼티드 커리를 인풋으로 넣고 사용자의 커리에 적합한 앤서를 이제 생성하는 것이 이 제너레이터 세 번째 스텝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 레그 방법론의 한계점이 존재를 하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이 리트리버 단계에서 추출한 이 리트리브드 텍스트와 2단계, 그러니까 최종 단계에서 생성한 아웃풋을 LLM 스스로 검증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리트리브 텍스트, 그러니까 n개의 패스지로 구성된 이 검색 결과물이 모두 이 생성을 위해 유의미한 것이 아닐 수 있으며 그로 인해서 이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아웃풋이 어, 품질이 완벽히 보장되는 것은 또 아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점, 앞서 말했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어그멘테이션 단계에서 프롬프트를 통해 리트리브드 텍스트에서 유의미한 패시지만을 추출하는 방법이 있고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 LLM 자체를 학습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론이 있는데 근데 기존 연구들은 뭐 프롬프트로 변환을 하든 아니면 좀 더 인풋에 적합한 아웃풋 생성하기 위해서 슈퍼바이저 파인 튜닝을 하든
기존 연구는 텍스트의 품질을 한 번만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품질을 한 번만 검토를 하면 최적화된 품질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좀 더 좋은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는 뭐 N번 아니면 뭐 다수의 반복을 통해서 높일 수 있는데, 이런 모티베이션을 바탕으로 리트리브 텍스트와 모델 생성문을 반복적으로 재검토하여 최적화된 품질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품질 확보를 위해서 뭐 추가적인 모드를 붙이거나 아니면 뭐 따로 프레임워크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들거나 하는 것보다 해당 프로세스 자체를 LLM한테 학습을 시켜서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 셀프 리플렉티브 레그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셀프 리플렉티브 레그라고 하는 이 방법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셀프 레그의 이제 목적은 논문의 제목과 같이 이 리트리벌, 뭐 제너레이션, 즉 검색과 생성을 언제 어떻게 할지 LLM 스스로 알게 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간단히 이제 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총 세 가지의 스텝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 레그 방법론은 이 프롬프트라고 하는 사용자의 인풋 퀘스천에 들어왔을 때 뭐 n개의 패시지를 추출을 하고 이 퀘스천과 n개의 패시지를 뭐 제너레이터에다가 인풋을 넣어서 생성을 시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방법론의 한계점은 생성된 결과물이 잘못된 결과물일 수 있고, 그 원인이 이 n개의 패시지 중에서 어떠한 패시지가 잘못된 패시지인지 LLM 스스로 개선을 할 수 없다. 한 번만 생성하기 때문에 개선을 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셀프 레그라는 방법론은 이 세 가지의 스텝으로 구성을 해서 인풋 퀘스천, 프롬프트로 되어 있는 인풋 퀘스천에 들어왔을 때 이 인풋 퀘스천이 언제 검색을 할지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스텝에서 리트리브드 토큰을 생성시켜서 이제 호출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스텝에서는 질문과 이 검색된 패시지와 생성문 간의 이 관련성이라는 평가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패시지가 이 질문 및 검색된 패시지가 생성문과 관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또 LLM이 이제 스스로 알게 하게 되고, 세 번째 마지막 스텝에서는 이 검색된 패시지를 바탕으로 이 생성시킨 생성문을 이 팩츄얼리티와 플루언시 측면에서 스스로 평가하게 하는, 즉 어떤 특수 토큰을 바탕으로 LLM 스스로 호출을 하고 뭐 생성을 하고 아니면 다시 개선을 하고 그렇게 반영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셀프 레그의 핵심 프로블렘 포뮬레이션은 이 리플렉티브 토큰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스텝에서 이 특수 토큰이 있는데 이 특수 토큰을 LLM 자체에게 생성하도록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 생성 확률을 학습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플렉티브 토큰을 하나씩 살펴보자면 이 리트리브라는 토큰은 그러니까 리트리브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확률을 이제 반환하는 이제 토큰이고, 이 is rel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is relevant라고 하는 이 토큰은 이 인풋 퀘스천 그리고 추출한 패시지와 이 생성문 간의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토큰, 그리고 is suppose라는 토큰은 이 인풋 퀘스천과 추출한 패시지 그리고 생성문들끼리 이게 정말 이 유의미한지, 그러니까 이 패시지가 생성문에 대해서 서포즈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반환하는 토큰이고, 이제 유즈라는 토큰은 그러니까 이 생성문 자체가 유즈풀한지에 대해서 반환하는 토큰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프로블럼 포뮬레이션을 이제 말씀드렸다면 이제 그러니까 인퍼런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고리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총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트리브, 제너레이트, 크리틱이라고 하는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리트리브라는 단계는 인풋 퀘스천 및 이전 생성문을 바탕으로 검색이 필요한지 yes, or no로 이제 검색이 필요한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것이고, 제너레이트, 즉 만약에 이 리트리브가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즉 검색이 필요하다면 패시지의 관련성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성 평가를 했다면 크리틱이라고 하는 모델 생성문의 이제 품질을 평가를 하고요. 만약에 이 검색이 필요하지 않다면 바로 제너레이트와 크리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학습 트레이닝 오버뷰는 LLM이 리플렉션 토큰을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핵심을 가지고 있고 이게 총 두 가지의 랭귀지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데 크리틱 LM이라고 하는 이 리트리브드 패시지와 생성문의 품질을 평가하는 그런 크리틱 LM을 이제 학습을 시키는 그런 단계가 있고 두 번째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생성 모델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는 것이 있는데 이 리트리브드 패시지와 크리틱 모델이 예측한 리플렉션 토큰을 활용하여 학습을 시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오버뷰에 대해서 이그젠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인풋과 아웃풋이 어떤 들어왔을 때 이 어그멘티드 아웃풋에서 그러니까 이 인풋에는 그럼 제너럴한 질문을 하고 있어서 검색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에 no retrieval이라고 하는 토큰을 반영하여 학습시키고 오른쪽 우측에 있는 이 인풋의 유형을 봤을 때 뭐 US 스테이트의 어떤 그 네임은 무엇인가 어떻게 네임을 취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거는 이제 리트리블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트리브 토큰을 LLM 자체한테 학습 데이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 랭귀지 모델이 이 토큰을 학습을 시키도록 유도하는 그런 유도하도록 학습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크리틱 모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크리틱 모델의 목적은 리트리브드 패시지와 생성문의 품질을 평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첫 번째 학습 데이터 수집은 총 20만 개의 학습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고요. GPT-4로 레프렉션 토큰을 생성을 시킵니다. 이때 인풋과 아웃풋은 인스트럭션이 이제 주어지고 뭐 인풋 퀘스천이 주어졌을 때 외부 문서를 찾는 것이 더 나은 응답을 생성하는 데 도움되는지 판단하세요. 즉 GPT-4한테 이렇게 프롬프트를 준 다음에 아웃풋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no retrieval 혹은 retrieval 토큰을 이제 생성시키도록 그렇게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습 단계에서는 이 사전 학습된 LM, 그러니까 크리틱 모델의 이 네스트콘 프리딕션으로 이 리플렉션 토큰을 이제 생성시키도록 이제 학습을 시키고 있고요. 두 번째 제너레이터 모델을 학습시킬 때는 이 크리틱 모델이 예측한 리플렉션 토큰을 적용을 해서 인풋 퀘스천에 적합한 생성문을 출력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스텝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생성문 Y에 그러니까 뭐 데이터에 있는 그 센텐스 Y에 크리틱 모델이 예측한 리플렉션 토큰을 결합을 하고요. 좀 더 이그젠플로 예시로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생성문이 있다면 앞서 리트리브를 이제 부착을 하고 뭐 렐레번트를 부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부착을 합니다. 검색이 필요할 경우에는 뭐 이즈렐이라는 토큰을 예측을 하도록 하고 패시지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서프즈라는 이제 토큰을 이제 데이터로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똑같이 학습을 시키는데 근데 이때 크리틱 모델과 달리 리플렉션 토큰과 타겟 시퀀스를 함께 예측하도록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틱 모델에서는 그냥 단지 이 토큰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약간 분류 문제처럼 학습을 시켰다면 제너레이터 모델에서는 이 토큰과 이 생성문 모드를 이제 생성시키도록 학습을 시키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퍼런스에서는 이 레프렉션 토큰의 생성 확률을 조정을 해서 태스크에 맞는 생성물을 이제 출력하게끔 하는데, 어댑티브 리트리버 윗 스레시홀드라고 하는 이 팩츄얼리티가 필요한 태스크에서는 모델이 패시지를 자주 검색해야 하기 때문에 리트리버 스레시홀드를 낮추고, 개반적인 태스크, 뭐 예를 들면 에세이 작성 같은 경우에서는 검색 횟수를 줄이고 생성문의 유용성 점수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 즉 리트리버 스레시홀드를 높임으로써 이렇게 좀 유연하게 태스크에 맞도록 인퍼런스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실험 결과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태스크가 실험 데이터셋은 총 3가지의 측면으로 나눠집니다. 클로즈셋, 즉 분류 문제, 우리가 아는 뭐 팩트 베리피케이션과 멀티플 초이스 같은 분류 문제 태스크를 구성을 했고, 두 번째는 숏폼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오픈 도메인 QA 같은 짧은 문장을 생성하는 태스크, 세 번째 롱폼 제너레이션과 같은 롱폼 QA 태스크처럼 매우 긴 문장을 생성시키는 총 3가지의 태스크 에스펙트, 5가지의 태스크, 6가지 데이터셋에 따라서 이 셀프 레그 방법론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스라인은 리트리버를 하지 않았을 때와 리트리버를 했을 때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리트리버를 하지 않았을 때는 라마토 7빌리언과 13빌리언을 이제 프리트렌드 LLM으로 사용하고 있고, 인스트럭션 튠드 모델은 알파카 7빌리언과 13빌리언, 뭐 챗GPT 라마토 13빌리언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때 뭐 코브 60 뭐 빌리언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이 이터레이트 프롬프트 방법을 통해서 LLM의 팩츄얼리티 상승시킨 모델로, 어쨌든 이게 한 번 이 셀프 레그라는 방법론도 한 번 생성문의 품질을 이제 개선시키는 게 아니라 n번 하기 때문에 좀 더 이터레이티브한 방법론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코브 65빌리언을 넣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트리버리 필요한 상황에서는 뭐 라마토 알파카는 뭐 비슷하게 있고, 이제 라마토 FT라고 하는 지금 파인트닝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 이는 리플렉션 토큰과 리트리브드 패세지 없이 라마토를 학습시킨 모델로서 이 리플렉션 토큰이 과연 유의미한지에 대해서 같이 좀 비교를 하고자 이제 반영한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세일과 툴포머라는 논문도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로 이제 추가를 하였습니다. 익스페리먼트 세팅은 트레이닝 데이터는 150만 개로 구성을 하였고, 뭐 제너레이트와 크리틱 모델 모두 라마토 이제 패밀리를 이제 선정을 하였고, 리트리버 모델은 컨트리버 MS 마르코를 이제 구성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메인 리저트부터 보자면, 그 리트리버리 없을 때 이 SFT 모델을 모두 성능을 능가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SFT 모델이 그러니까 단순히 이 라마토나 뭐 다른 모델에 이제 추가적으로 학습시킨 모델의 의미를 하고, 근데 어쨌든 셀프 레그라는 방법론도 학습을 시키는데, 그 학습하는 방법론이 뭐 레플레션 토큰을 생성시키도록 하는 방법론이 추가됐다고 보니까, 단순히 그러면 이게 데이터를 추가함으로써 성능이 향상됐는지를 이제 보기 위해서 레플레션 토큰이 없는, 즉 데이터만 학습을 시킨 것을 이제 비교를 한 실험 결과이고요. 그러니까 SFT 모델이 성능을 모두 능가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데이터를 추가 학습을 해가지고 성능이 향상된 게 아니라, 이런 리플렉션 토큰을 생성시키도록 학습을 해서 모델 스스로 검색을 하고 생성을 품질을 개선을 하는 방법론이 유효했다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뭐 챗GPT도 뭐 일부 태스크에 대해서는 성능을 능가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트리버리 있는 그 메인 리저트를 보자면, 아래 표를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논 프로프리터리 모델 중 베스트 성능을 가지고 있고, 이 사이테이션 프리시전과 어큐러시, 이 프리시전과 어큐러시가 이제 매우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셀프레그가 이 이유를 좀 저자가 말을 하고 있는데, 모델의 생성문이 인용된 증거에 뒷받침되는 그 셀프레그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매트릭에서 더 좋은 성능을 가져오지 않았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애널리시스 단계인데요. 첫 번째 어블레이션 스터디부터 보자면, 그러니까 어떤 요인이 성능 상승의 핵심 원인인지 파악하는 그런 실험을 하였고, 이네 가지,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을 했는데, 노 리트리버이라고 하는 리트리버 패스지 없이 인스트럭션 아웃풋을 학습한 모델, 그리고 노 크리틱이라고 하는 리플렉션 토큰 없이 항상 리트리브드 패스지로 어그멘티드 되는 인풋 아웃풋을 훈련한 모델, 그리고 노 리트리버라고 하는 인퍼런스 중 리트리버를 하지 않는 하드 컨스트레인트라고 하는 리트리브를 예스일 때 검색하는 모델의 성능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요소별로 이제 제거를 했을 때 모두 성능 하락이 이제 일어난 것을 보아 각각 셀프 레그에 대비해서 모두 성능 하락이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요소가 중요한 요소임을 이제 증명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Effects of Inference Time Customization이라고 하는 다양한 매개변수 가중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고, 패시지가 생성문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 평가하는 이 이즈서포즈라는 토큰의 가중치를 변경을 하여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중치 X축이 이제 가중치 값인데, 가중치를 높일수록 생성문이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중점을 두기에 모델 인용 정확도의 프리시전과 프리시전의 이제 정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이제 미쳤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 웹이라고 하는 이 메트릭은 낮아지는데 이는 생성 시간이 길어지고 유창해질수록 인용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주장이 많아지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셀프 레그를 사용하면 이런 두 메트릭이 각각 정확도와 아니면 유창성을 이제 대표를 하는데 이런 지표가 중요한 태스크에 맞게 가중치를 변경을 해서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Efficiency and Accuracy Trade-off인데 이 리플렉션 토큰의 토큰 프로바빌리티가 토큰 프로바빌리티가 정확도와 리트리벌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제 실험 결과이고 스레스홀드가 변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리프레시 토큰의 생성 그 프로바빌리티 스레스홀드가 변함에 따라서 검색 빈도가 극적으로 변하고 이에 따라 성능도 하락되는 경향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 양에 따른 이제 효과인데요. 결과를 봤을 때 학습 데이터 수가 많으면 성능도 상승하는 경향이 존재하고 이 논문에서는 이 150K의 이제 학습 데이터만 학습을 했는데 더 늘리면 더 성능이 향상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휴먼 이밸레이션 결과로 사람의 정성 평가를 수행을 하였는데 이 SNP라고 하는 것은 모델 생성문의 질문에 대해 합리적이고 주제에 맞는 응답인지를 보는 것이고 이제 렐리번트와 이제 서포트 토큰 모두 다 각 프레딕션 토큰이 휴먼 이벨과 일치하는지 여부 비율을 이제 값으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모두 90 내외 혹은 90을 능가한 90보다 큰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평가했을 때도 되게 합리적인 방법론이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아이디어적인 차별점은 기존 연구는 텍스트의 품질을 한 번만 검토를 하나 리트리브 텍스트와 모델 생성문을 반복적으로 재검토해서 최적화된 품질을 확보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했다라는 차별점이 있고 해당 프로세스를 LLM 자체에게 학습을 시켜서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했다라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실험 결과 제한 방법론이 어떤 요인에 의해 성능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제 다각도로 분석을 한 굉장히 좀 유의미한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셀프 레그라는 논문으로 PYSR을 준비한 DS 베이 석사과정 이상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